수열. 자, 수열의 정의는요. 숫자들의 나열인데 아무 의미 없는 숫자들의 나열은 아니고요. 규칙을 가진 숫자들의 나열, 우리가 그걸 이제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하나하나의 숫자들을 우리가 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얘는 n번째 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중괄호를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쓰면은 이건 수열 A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AN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일반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런 명칭들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8단원에 있죠. 문제 해결 능력인가? 문제 해결 방법인가? 그런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네모 여기 들어갈 숫자는 뭘까? 그치? 여기는 숫자가 뭘까? 이게 수열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수열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규칙을 가진 수의 나열들이 이제 규칙은 뭐 엄청나게 많겠죠. 자, 그런 것들 중에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봐봐. 자,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1, 4, 7, 10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31번째 숫자는 뭐가 될까요? 알 수 있겠니? 31번째 숫자가 뭐가 되겠습니까? 딱 바로 안 떠오르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232는 이거는 이 숫자들의 나열에서 몇 번째 숫자일까? 이런 것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항이라는 건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 숫자들의 규칙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면은 37번째 항이 뭐냐? 그럼 n자리에 이제 37을 대입을 하면 돼. 그리고 만약에 232가 몇 번째 항이냐? 그럼 이제 얘랑 저 일반항이랑 같다라고 놓으면 n에 관한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할 텐데 내가 여기 예제를 적어줄 거거든요. 숫자들을 쭉 적어주고 이거 직관적으로 n번째 항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찾아봐 할 거야. 근데 이게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다. 나름의 의미가 있으니까 앞에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잘 생각을 하면서 뒤에 걸 한번 추측을 해보십시오. 잘 안 나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도 아이들이 무시하는데 잘 생각하면서 봐봐. 자, 이렇게 가는 친구들 n번째 아이들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다이나 어떻게 될까? 얘는 2n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쵸? 이거 직관적으로 찾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건 n에 관한 n번째 i는 어떻게 될까요? 민성 어떻게 될까? 그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치, 이건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 음률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3, 두 번째 6, 세 번째 9, 네 번째 12, n번째 뭐겠어? 그렇지. 직관적으로 찾는 겁니다, 지금은. 그럼 아까 써드렸던 이 친구 있죠? 아이고, 10인데. 자, 이런 친구들은 일반항을 어떻게 쓰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얘 일반항을 찾았거든? 그럼 여기서 37번째 항, 또 뭐 39번째 항, 그럼 여기 n자리 그 숫자를 대입을 하시면 되고요. 얘가 232번째 항이 얼마냐? 그럼 얘랑 232랑 같다라고 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잘 봐야 돼.
지우고 쓸까? 자, 얘는 일반항이 어떻게 될까요? 보이십니까? 10의 n제곱 자, 얘는 일반항이 어떻게 될까요? 혜원아, 이거 일반항 어떻게 될까? 시행적 마이너스. 그렇지. 내가 예제를 쓰는 순서가 나름의 의미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일반항이 어떻게 될까요? 민석이 어떻게 될까? 이거 구로 나누고. 그쵸. 위에 걸 9로 나눠주면 돼요. 오케이? 자, 얘는 일반항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7 곱하면 되지. 이게 임팩트가 좀 있겠니? 나중에 가시면 얘네들의 항을 10개를 더하여라, 얘네들이 10개 더하여라 이런 게 그냥 문제로 나옵니다. 내신 기출로 그대로. 근데 이렇게 나열된 숫자들의 일반항을 우리가 그냥 이러한 직관적인 방법이 아닌 차근차근 찾으려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찾는 방법을 나는 이걸 수열을 설명을 할 때 이 이야기들을 매번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열을 배우실 때 이 내용이 좀 기억이 오래오래 되신다라면은 나중에 이런 문제들을 푸실 때 되게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일반항을 바로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임팩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공부하실 때 한번 기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방법들을 직관적으로 지금은 연습을 했고요. 그런 수열들 중에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이 한번 봅시다.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이라는 건 그 제목에 그대로 설명이 다 있습니다. 차이가 같은 수의 나열입니다. 그래서 얘는 AN이라는 일반항이 있을 때 A1, A2, A3, N-1, AN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얘네들의 이웃하는 항의 차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영어로 뭐지? 디퍼런스죠. 디퍼런스의 첫 글자 D를 씁니다. 정확히는 A1에다가 D를 더하는 게 A2가 된다. A2에 D를 더하는 게 A3가 된다. 저기서 D의 값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분수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루트가 될 수도 있고요. 숫자는 다 됩니다. I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차이가 같은 아이들의 나열을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이걸 공차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을 유도하는 방법은요. A2는 A1의 차이를 더한 거랑 같고요. A3는 A2의 공차를 더한 거랑 같고요.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의 공차를 더한 거랑 같습니다. 그럼 쭉 가셔서 n번째 항은 n-1번째 항의 공차를 더한 거랑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얘네들을 양변을 더할 거야. 양변에 똑같은 항들은 없어질 겁니다. 이항시켜주면은. 그럼 좌변에 AN이 남을 거고요. 우변은 A1에다가 D 더하기 막 가서 D. D가 몇 개가 남을까요? D가 몇 개가 남을까? N-1.
n-1개가 남습니다. 1일 때 하나, 2일 때 하나, 3일 때 하나, n-1일 때 하나.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등차수열의 일반한 공식인데 이거 막 외우려고 부담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이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거든. 왜 당연하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봐봐봐. 25번째 항은 10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를 더하면 같아질까요?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25번째 항은 10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개를 더하면은 25번째 항이 될까? 몇 개를 더하면 될까요? 나연아, 몇 개 더하면 될 것 같아? 15개. 여기서 공차를 하나 더하면 11번째 항이 되고요. 거기서 공차를 하나 더 더하면 12번째 항이 됩니다. 얘는 25번째 항이고 얘는 10번째 항이니까 얘와 얘는 15칸 떨어져 있잖아요, 간격이. 그럼 15칸 움직이려면 공차를 15개 더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30번째 항은 20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개 더하면 될까? 다이나 몇 개 더하면 될까? 10개. 37번째 항은 18번째 음료랑 몇 개 더하면 될까요, 공차를? 19개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럼 A의 2n 플러스 1번째 항은 A의 n 마이너스 1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개 더하면 될까? 몇 칸 떨어져 있니, 얘네들은? n 플러스 2칸 떨어져 있죠. 그럼 n 플러스 2개 더하면 돼.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얘를 봐봐.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몇 칸 떨어져 있어? n-3칸 떨어져 있죠. 그럼 n-3개 b를 더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야.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졸리지.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막 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버와 넘버의 간격을 비교하면 돼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얘네들의 넘버, 순서와 순서 사이에 간격이 몇 칸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간격만큼 공차를 더하시면은 그건 등차 수열의 간격을 그대로 맞춰주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막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상식적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어요. 안 나와. 어떤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이 된다면 가운데 있는 친구의 두 배는 앞뒤 더한 거랑 같다. 얘를 다시 쓰면은 2로 양변을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x는 2분의 a 플러스 b랑 같다. 자, 얘는 왜 이런 과정이 성립을 하냐면 x는 a에서 공차를 하나 더한 거랑 같고요. b는 x에서 공차를 하나 더한 거랑 같고요. 그래서 양변을 빼요. x-의 b가 a-x가 되기 때문에 2x가 a 플러스 b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x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고요. 괜찮아요? 자, 이것도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봐봐. 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구 잡을까? 16? 13 할까? 13을 한번 해봐요. 13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가인아! 있나? 저쪽 가, 빨리.
졸. 너 태어나서 처음 배우잖아. 졸면 안 되지. 자, 13을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13을 기준으로 앞뒤에 있는 거 둘이 더해가지고 반띵하면 이해되나요? 13을 기준으로 10이랑 16이랑 더해서 반띵하면 이해되죠? 두 칸씩 떨어져 있는 것들 더해서 반띵해도 되나요? 7이랑 19 더해서 반띵하면 13 되죠? 20이랑 24를 더한 것도 반띵하면 13이 됩니다. 1이랑 25도 더해서 반띵하면 13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한 놈을 딱 잡아. 기준을. 한 놈을 딱 잡고 여기서 같은 간격이 떨어져 있으면은 두 칸씩 떨어져 있는 것들, 세 칸씩 떨어져 있는 것들, 10칸씩 떨어져 있는 것들은 합이 다 전부 이렇게 같다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한 놈을 기준으로 잡고 같은 간격이 떨어져 있는 친구들은 전부 합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등차 중앙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같은 간격이면은 항상 떨어져 있는 합이 같다라는 성질이고요. 마지막은 아니구나.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게 있어요. 와. 진짜. 이게 없는데. 어허. 자, 등차 수열의 합이 영어로 뭐죠? 합이 영어로 뭡니까? 합. 음률. 합이 영어로 뭐야? 플러스 말고. 합이 영어로 뭡니까? 컨비네이션? 컨비네이션 이제 조합 뭐 이런 거죠. 합이 서메이션입니다. 서메이션은 첫 글자 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서메이션 첫 글자 S로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SN이라고 한다라면 n번째 항까지 합을 써봐 라는 거예요. A1, A2, A3, A의 n-1, AN 이렇게 있을 거야. 얘네들의 공식은 어떻게 찾느냐? 얘를 거꾸로 한번 써볼게요. AN, A의 n-1에 A의 n-2에 가서 A2, A1. 자, A2는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하나 더하면 되죠. A3는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2개 더하면 되죠. 그지? 자, n-1번째 항은요, 여기서 공차를 하나 더해도 되지만 여기서 공차를 하나 빼도 됩니다. AN에서 공차를 하나 빼도 됩니다. A의 n-2는 A의 n에서 공차를 2개 빼도 됩니다. 그럼 얘네를 더할 거거든? 얘네를 더할 건데 좌변을 더하면은 xn이 2개가 남고요. 우변을 더하면은 세로로 더해봐요. a1 더하기 an. 요거랑 더하면은 a1 더하기 an이 되죠? 맞습니까? 요렇게 더해도 a1 더하기 an이 되겠지? 같은 과정으로 반복한다라면은 a1 더하기 an이 계속 나올 거야. 첫 항 더하기 끝 항이 n개 나올 거야. 동의하세요?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은 첫 항이랑 끝 항이랑 더한 다음에 항의 개수 곱해주고 반띵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n번째 항 an을 우리가 첫 항 더하기 n-1의 b라고 쓸 수 있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걸로 바꿔준다라면은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위에 게 좀 더 편하긴 하겠죠.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하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되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거든? 가우스 아저씨 알아요? 칼 프리드리히 가우스라는 독일의 수학자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10살 때 학교에 뭐 내가 본 책에 학교는 아니었고 그냥 교회 같은 데에서 애들 막 모여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자리였는데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 더해봐 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막 욕하면서 더하고 있는데 가우스 아저씨가 뭐 몇 초 만에 그걸 찾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찾았다고 하죠? 1부터 100까지 합을 1이랑 100이랑 더하면 100일, 2랑 99랑 더하면 100일, 3이랑 98이랑 더하면 100일. 그래서 100일을 50상 곱해서 5050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빠 보러 오라고 해가지고요. 아빠랑 이야기해서 가우스가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됐어요. 정말입니다. 선생님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얘 데려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본 책에는 가우스 아버지가 변호사라고 봤는데 또 다른 데서 또 다른 직업이 다른 게 나오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가우스 아버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독일에 쾌팅겐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쾌팅겐 대학교에 대학 교수를 데려다가 가우스한테 과외를 시켜요. 그래서 가우스가 16살에 쾌팅겐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21살에 졸업을 하고 23살에 그 쾌팅겐 대학 교수가 돼요. 그래가지고 70 몇 세까지 사셨는데 가우스 아저씨가 첫 논문을 16살에 씁니다. 정수론에 관련된 첫 논문을. 민석이 몇 살이야? 몇 살이야? 너 몇 살이니? 몇 살인지 몰라? 몇 년생이야? 그래서 가우스 아저씨가 16살에 첫 논문을 썼대요. 여러분도 16 아닌가요? 그치? 그 16살에 되게 좀 업적을 많이 하신 분들이 덜어 있어. 아벨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있습니다. 갈로아도 있고. 그래서 가우스 아저씨가 그렇게 수학을 엄청나게 발전을 시켜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죠. 가우스 아저씨 제자들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튼 그 쾌팅겐이라는 독일에 있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쾌팅겐 대학교는 나중에 독일 한번 가시면은 갈 일 없겠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가 그 가우스 아저씨를 떠올리시면서 1부터 100까지 합을 기억을 하신다라면은 이거 공식도 굳이 막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실 겁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등차수열 합공식을 이것도 이렇게 막 공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유도되는지 이해를 하셨다라면은 얘네들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굳이 너무 공식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막 외우려고 하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S1이라는 건, 뭐 SN이라는 건 A1부터 AN까지, N번장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요. S5라는 건 A1부터 A의 5,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의미합니다. 그럼 S1이라는 건 첫 번째 항까지 합이거든요. 첫 번째 항까지 합은 첫 번째 항밖에 없습니다. 그죠? S1은 A1이랑 같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불변의 진리.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뭐가 남을까?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있다?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합을 빼요. 그럼 뭐가 남니? 마지막 항만 남죠. N번째 항까지 합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N번째 항 마지막 항만 남는데 여기서는 함정이 있습니다. n의 값은 항상 2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질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n의 2 이상, 즉 A2부터 이 성질을 만족을 하지 A1은 이 성질을 만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A1은 왜? 늘 S1과 같기 때문에 A1은 늘 S1과 같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A1을 찾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A1을 찾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어디 써두시면 좋은데 수열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몇 쪽에 있습니까? 90이니 몇 쪽에 있니?
97쪽에 수열약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있는데 S0이 0이 되면 이거는 어떤 수열이건 상관없이 첫 항부터 규칙을 따릅니다. 그런데 S0이 0이 아니면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수열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봐봐. SN이 만약에 n제곱이라고 합시다. SN이 n제곱이에요. SN이 n제곱이면 우리가 AN을 찾기 위해서는 S의 n-1, 즉 n-1의 제곱을 SN에서 2를 빼야 되거든요. 2를 빼면은 n번째 항만 남겠고요. 2를 빼면은 2n-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A1은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늘 찾아야 되거든. A1이 얼마지? 1입니다. S1이 A1이랑 같기 때문에 얘는 항상 2부터 출발하는 친구고요. 그래서 우리가 SN이 만약에 그 문제에 주어진다면 SN이 주어져 있을 때 AN을 표기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봐봐. AN에서 여기 숫자를 집어넣어봐요. N자리에 2부터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3, 5, 7, 9 이렇게 가지. A1은 1이죠. 그럼 얘도 간격은 똑같지? 그죠? 얘는 규칙을 첫 항부터 규칙을 따르는 거야. 근데 SN이 만약에 n제곱 플러스 100이라고 해봐. Sn-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거고 얘를 뺀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1을 찾으면 여기다가 1을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101이야. 그럼 이 수열을 나타내 본다면 첫 항은 101이고요. 두 번째 항부터 3, 5, 7, 9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럼 얘는 첫 항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제를 보셨을 때 얘가 첫 항부터 규칙을 따르는지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을 따르는지 두 번째 항부터는 무조건 규칙을 따릅니다. 세 번째 항부터 따르고 이런 건 없습니다. 무조건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을 따르는데 첫째 항의 규칙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매번 이 과정을 통해서 찾는 게 불편하다고요. 매번 찾는 게. 그래서 여기 SN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럼 얘는 S빵이 빵이죠. S빵이 빵이니까 첫 항부터 규칙을 따르는 거고요. 얘는 S빵이 100입니다. S빵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수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셨을 때 S빵이 빵이냐 빵이 아니냐만 확인하셔도 첫 항부터 수열이 되는지 두 번째 항부터 수열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되게 소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야. 처음 배우는 것들이라서 이게 나중에 아이들이 많이 실수하고 많이 틀리는 내용이에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 봅시다. 다인 안 깼니 아직? 아니요. 깼어? 네. 들어가요. 대수. 90 몇 쪽이고? 번 6번. 1번. 없구나, 너희가. 자, 문제를, 또 밑에 거 켜놨네.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자, 일반항의 다음과 같을 때 첫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구하죠. AN이 2N 플러스 1로 나와 있습니다. N 자리에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하시면 3, 5, 7, 9, 11 이렇게 가겠지. 두 번째는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역시나 n 자리에 1, 3, 5, 1, 2, 3, 4, 5를 대입을 하시면은 얘는 뭐 2, 8, 그 다음 얼마야? 26, 80, 242인가요? 거듭 제곱하셔가지고 차근차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직관적으로 찾으라는 겁니다. 3, 6, 9, 12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이제 일반항이 3n 1, 4, 9, 16 이건 제곱수들이죠? 이건 n제곱입니다. n제곱, n의 제곱. 괜찮아요? 직관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등차 수열. 어리스매틱 프로그레션이라고 부르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은 뭐 일반항 관계들 쭉 나와 있고요. 자, 3-1번 밑에 문제 봅시다. 2, 마1, 마4 이건 3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7이 될 거고요. 뭐 아무것도 안 돼. 4-1, 5, 1, 마3 이거는 4씩 줄어들고 있네요. 그럼 일반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항이 5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4예요. 첫 항이 5고 공차가 마이너스 4라면 n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n 마이너스 여기 있구나 위에. 첫 항에다가 n-1의 공차이니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9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항이 7이고요. 열 번째 항이 19입니다. 잘 봐봐. 잘 봐봐. 네 번째 항에서 열 번째 항으로 가려면 몇 칸 움직여야 되겠니? 6칸. 맞아요? 6D를 더해야 되거든. 여기다가. 그럼 7에다가 6D를 더한 게 19가 된다는 거야. 그럼 D의 값은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치? 공차가 2라는 걸 알았으면 네 번째 항이 7이래요. 네 번째 항이 7이면 첫 장에서 얘를 3개 더한 게 네 번째 항이거든? 그럼 첫 장은 1이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장은 1이고요. n-1에 2 하시면 2n-1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겠습니다. 공식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차 수열, 뭐 등비 수열 이런 일반적인 수열들은 얘네들의 항과 항들 사이의 관계만 이용하셔도 우리가 차근차근 전부 일반항을 찾아내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 첫 장이 마이너스 28이고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양수가 되는 건 뭐 몇 번째 항부터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생각해봐. 첫 장에다가 공차를 10개 더하면 플러스로 바뀌지. 첫 장에서 얘를 10개 더하면 플러스로 바뀌거든? 그럼 공차를 10개 더하면 몇 번 장이겠어요? 몇 칸 움직이는 거야? 10칸 움직이는 거야? 11번 장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1번째 항. 알겠죠? 첫째 항이 32고요. 공차가 마이너스입니다.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이거 몇 개를 더해야지 얘가 되느냐? 일단 16개를 더하면 0이 됩니다. 16개를 더하면 0이 되니까 17개를 더하면 마이너스가 될 거야. 그럼 17개를 더한다는 건 17칸 움직인 거니까 얘는 18번째 항이 된다. 내가 공식을 안 쓰고 자꾸 이렇게 설명해드리는 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만 잘 하시면 진짜 어렵지 않게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그 공식에 집착하지 마시라고요. 물론 알기는 아셔야 되고. 다음 등차 중앙. x와 y의 값을 구하래요. 이거는 뭐 시력 테스트입니다. x는 9 가운데니까 얘는 16과 24의 가운데가 x거든요. 그럼 얘는 20이 될 거고요. 20과 y의 가운데가 이건 뭐 4칸 줄어드니 4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얘는 뭐 12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냥 등차 수열이니까 차이가 같은 수의 나열. 다음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 자, 이거 위에 얘를 봐봐. 어떤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은 세 수를 a-d,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는 게 가장 문제를 풀기 편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게 문제를 풀기가 가장 좋습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세수는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A-D,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작성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밑에 문제를 다시 보신다면 어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A-의 D, A 플러스의 D 얘네들의 합이 15래요. 합이 15라면 얘를 다 더한 게 15니까 3A가 15. 그럼 A가 5가 나오겠고요. 세수의 제곱의 합이 93이래. 그럼 A 가운데 있는 게 5거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제곱의 합이 93이라고 했으니까 제곱을 하면 되는데 앞에 있는 건 5-D, 뒤에 있는 건 5 플러스의 D. 그래서 얘네들의 제곱의 합이 93이 된다.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돼요. 전개를 좀 시켜주시면은 25가 3개 있으니까 75고요. 마이너스 10D 플러스 10D 사라지겠고요. 2D 제곱이 93입니다. 그러면 D의 제곱이 빼면 18, 9가 되겠네. D는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항이 5인데요. 공차가 3이라면 2, 5, 8 또는 8, 5, 2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라고 했기 때문에 2, 5, 8로 쓰셔도 되고 8, 5, 2로 쓰셔도 되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알았지? 미서가 졸려. 자, 다음에 등차 수열을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더해봐 라고 했어요. 자, 첫째 항이 1이고요. 첫째 항이 1이고요. 20번째 항이 58입니다. 그러면 첫 항 더하기 끝 항 해가지고요. 항의 개수 곱한 다음에 반띵하면 되거든. 밑에 있구나. 항의 개수가 20개입니다. 그래서 첫 항 더하기 끝 항 항의 개수 곱하기 반띵. 그럼 590이 됩니다. 두 번째는 첫 항과 공차가 나와 있어요. 그럼 2분의 항의 개수, 첫 항의 2배, 그 다음에 n-의 1. 20번째니까 19가 되겠지? 계산하시면 얼마일까? 마이너스 57, 마이너스 53, 마이너스 530. 다음에 11번 100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6의 배수 6의 배수를 쓰시면 6, 12, 18, 24, 96까지 이렇게 갈 텐데 첫 장은 6이고요.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입니다. 96을 n번장이라고 하면 얘는 16번장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등차 수열 합공식이 항의 개수에다가 첫 항 더하기 끝 항 곱하기 첫 항 더하기 끝 항 곱하기 항의 개수 나누기 2. 그럼 얘가 102, 8. 8에다가 102 곱하면 얼마지? 816? 그런가요? 102 곱하기 8 맞나요? 다음 페이지 너무 빠르니? 은유라 너무 빨라? 태원이 너 빨라? 괜찮아? 아연이 빨라? 자, SN이 n제곱 더하기 2n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일반항을 찾으래요. SN이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S의 n-1을 항상 찾으셔야 돼요. S의 n-1은 n 자리에 n-1을 그냥 대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두 친구를 빼면은 AN, 얘는 2N, 그 다음에 1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의 1. 그래서 AN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S빵이 얼마야? S빵이 빵이거든요? 그럼 얘는 첫 항부터 규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AN은 그냥 이렇게만 써도 상관없어요. A1 따로 안 써주셔도 됩니다. S빵이 빵이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친구 13-1번을 보시면 얘는 S빵이 1이거든요. 그럼 얘는 첫 항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항은 규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첫 항은 여기다가 1을 대입을 하셔가지고요.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돼. AN은 SN에서 SN- 얘를 빼면 되겠고요. 이렇게 2n-1이 나오겠습니다. 그치.
기초 개념. 기초 개념 볼까요? 기초 개념. 자, 차례로 늘어놓은 수의 뭐야? 아닌데? 규칙을 가진 수의 나열인데 차례로 늘어놓은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한다고? 이상한데? 이게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1, 2, 5, 100, 200, 500 이렇게 하면 수열이 아닙니다. 그거는 규칙을 갖지 않은 수의 나열은 수열이 아니고요. 차례로 늘어놓은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하지 않는데 이거 틀렸나? 수열을 이루는 각각의 수를 우리가 항이라고 하고요. 수열을 나타낼 때 얘네들을 n 자리에 1부터 이제 넣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an을 그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일반항. 간단한 기호로 이렇게 괄호 해가지고 중괄호 해가지고 an이라고 나타냅니다. 수열의 일반항, 수열을 쓰실 때 일반항을 이용해서 수열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괄호로 하시고 3n-1 이렇게 있다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여기 n 자리에 1부터 대입을 하시면 그게 수열이 돼요. 2, 5, 8 이렇게요. 표현하는 방법이 중괄호 안에 n에 관한 식을 표현하시면 그게 이제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첫 장에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고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에서 n 플러스 1번 장은 AN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하면 됩니다. D를 더하면 됩니다. 첫 장이 A고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10번 장은 A 첫 장에다가 공차를 9개 더하면 돼. 9D 더하면 됩니다. 9D. 첫 장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은 n-1의 D 앞에 게 되겠네요. 다음에 9번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면 나와. B를 A와 C의 등차 중앙이다 라고 하고요.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B의 2배가 A, C가 됩니다. 앞에 거가 되겠네요. 그 다음 11, 12 첫 장이 A고요. n번 장이 L이랍니다. 그럼 얘는 A랑 L 더해서 항의 개수 곱한 다음에 반띵하면 합이 되겠고요. 첫 장에 A고요. 공차가 D라면은 여긴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첫 장에 2배 2A가 들어가겠습니다. 2A. 첫 번째 박스는 2A. 다음에 마지막 개념 A1은 S1이랑 같아요. A3는 세 번째 항은 세 번째 항까지 합해서 두 번째 항까지 한번 빼면 됩니다. S2를 빼면 돼요. AN은 SN에서 SN-1을 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눈 좀 붙여요. 어떤 거?